네, 안녕하세요. 예. 자꾸 이제 신문비전 대신, 그림 이야기만 너무 올라가서 죄송하고요. 어, 이제 이 그림 이야기도 이제 좀 하다가, 멈추겠죠. 근데 어제 또 신기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 뒤에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을 제가 주기로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 지금 사주를 보고 있으니까 알려달라. 근데 사주 노출이라는 걸 또 꺼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마치 예전에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그 노인분들처럼 그게 자기의 이제 마치 주민등록번호 보여주는 것처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왔어요. 남편은 수기운이 더 있으면 좋고 저는 금기운과 목이 필요하고 어차피 가족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냥 예쁘게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가족들이 이제 사주가 다양하니까 또 공통으로 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이 온 메시지를 보세요. 자, 수기운, 금기운, 목기운이잖아요. 저 그림이 수기운, 금기운, 목기운으로 그려진 거예요. 저 그림이. 그러니까 그 사람 줘야지 했는데 또 역시 사주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 사람 줘야지 했는데. 어제 또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기운이 부족한 거예요. 또 한 사례가 이것도 몇 년, 한 5년 전에 2015년에 준 건데 보세요. 자, 색깔만 보여드릴게요. 그분 사주가 이래요. 금 3개, 백색 금 3개, 빨간색, 화만 5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생 많이, 고생 좀 할 것 같은데, 자. 근데 제가 이분한테 2015년에 선물이 아니라 싸게 드렸나요? 아무튼 그때는 뭐, 워낙에 싸게 주니까, 뭐 선물인지 뭐 판 건지 헷갈릴 정도로 싸게 줬으니까요. 이건데 이 그림이에요. 그분은 수하고 금이 많아야 되잖아요. 수하고 목하고 수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분한테 준 그림 이거예요. 참 어둡죠. 이 그림이에요. 목하고 수. 로 이루어진 그림. 이거를 좀 예전에 찍은 게 없나? 아무튼 넘어가자고요. 이거네. 이게 좀 예전에 초창기에 저 그림을 조금 더 제가 손봤거든요. 초창기 그림. 고양이 눈. 근데 또 이게요. 고양이 눈이 조금 더 숫기운 보완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고양이 눈이 눈이 이렇게 생긴 사람, 눈이 이렇게 고양이 눈 형태가 이제 뭐 뱀 눈도 있고 그런데 그 눈 자체가 원래 차가운 동물들의 눈이거든요. 차가운 동물들의 눈이고 또 제가 고양이 눈에는 항상 달을 그리거든요. 달이 수를 상징합니다. 저게 달이. 저 달이거든요. 해가 없잖아요. 저기는 해가 조그맣게 멀리 조그맣게 하나 그려놓긴 했는데 저건 달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분 남편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숙기운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무튼 부부용이죠, 부부용. 부부용이 되는 거고. 방금 보여드린 이 고양이 눈 그림은 개인용인데, 근데 제가 여기 눈 흰자위 색깔을 분홍색으로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늘색으로 수정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스가 있었던 거지. 약간 이거를 하늘색으로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화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분은 분홍색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빨간 별은 그러고 보니까 토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빨간 별은 노랑 별로 바꿔줘야죠. 토 없잖아요. 기토 하나 있구나. 토가 딱 하나 있네. 그러면 빨간 별을 약간 푸르스름한
별로 바꿔줘야 되겠네. 이게 기토가 하나 있어요. 지금 색깔이 구분이 안 되는데. 푸르스름, 그러니까 조금 수정하면 되네요. 그분도 조금 가서 나중에 놀러 가가지고 좀 살짝 수정을 해드려야죠. 수정해드리고 바니쉬 발라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정 시간이 한 30분도 안 걸리죠. 거의 맞게 드렸기 때문에. 너무 틀리면 아예 그림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선생님 얘기, 일랑 이중상 선생님 얘기, 저분이죠. 최근 모습이거든요. 네. 네, 이분이죠. 그러니까 저 한민족의 색채의식 저거 검색해서 공부하려고 신문 오려놨어요. 그러니까 저 키워드를 제가 알아야 검색을 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 좀 읽어보려고. 눈에 띄어야 언젠가는 공부를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또 역시 그 그림을 주문하는 문자와 카톡에 일어났어요. 7시 좀 넘으니까 그림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새 가족 그림 3개 주문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일어났는데 세수하고 나와서 쭉 둘러보니까 이 2018년 3월 리더 잡지가 눈에 띄는 거예요. 딱 하나가. 여러 개 받았는데 쭉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 저 일랑 이중상 선생님의 그 그림 공부한 이야기, 과거에 그림 공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숙하니까 이율곡 그림 5,000원 이율곡 그림하고 신사임당 5만원 그림을 하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이 그림이 어떤 화가의 어떤 의도로 탄생했는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좀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0,000원짜리 세종대왕 그림을 그린 이당 김은호 화백이 문화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학원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부르지? 아무튼 그런 자기 작업실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서울대에 합격한 일랑 이중상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교복을 입었죠. 교복을 입고 그림을 배우러 간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전통화를 배우고 싶어서 이당 선생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 서울대 미대생 제자가 처음이라면서 되게 반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새를 그려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저는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 들었거든요. 이 책보다 훨씬 자세히 알죠. 갔더니 제자들이 그 휴지 두루마리처럼 그 한지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봉을 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말아놨더래요. 그래서 참새를 연습을 하는데 참새 크기가 뭐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딱 한지 두루마리. 참새를 한 마리 딱 연습하고 또 조금 내려서 또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돌돌돌 조금씩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펴지면서 이거 끝날 때까지 참새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참새의 같은 모양을 이렇게 주로 연습을 했는데 참새를 하라고 했더니 일랑 선생님은 이제 아무래도 더 좀 현대 예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9마리의 참새를 그렸는데 다 다른 모습으로 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당 선생님이 참새를 다 다른 모습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화가들 중에 그 포토 메모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포토 메모리 능력 없어요. 저는 관찰하고 분석해서 그리는 사람이고 포토 메모리는 자기 한 번 봤던 풍경을 사진처럼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는 것처럼 남아있는 거죠.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포토 메모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화가들은 더 많아요. 포토 메모리가 더 많아요. 그 확률적으로 더 많죠. 그러니까 일랑 선생님도 포토 메모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논에서
참새한테 돌을 던져서 참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딱 사진 찍은 거예요. 그냥 눈으로 딱 사진 찍은 거예요. 그 기억을 되살려서 99마리를 다 다르게 그린 거죠, 참새를.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당 선생님이 그 참새 그림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때 고려 시대부터 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인물화, 영정 기법을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인간의 인품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견을 넣고 비단을 넣고 뒤에서 색을 칠해야 된다. 그걸 배채라고 하기도 하고 북채라고 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한다 그래요.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얼굴의 그 근육의 방향대로 이렇게 붓질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살육자, 육리문, 살의 이치를 그리는 문이다 해서 육리문이라고 그래요. 육리문. 제가 배웠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육리문. 그래서 그걸 배웠고, 그런데 자, 김은호 맞죠? 아무튼 이당 선생이 이율곡과 신사임당의 표준 영정을 그린 화가였던 거예요. 당시에 표준 영정. 근데 보통 화폐는 표준 영정을 그린 화가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당 선생님이 당시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셔서 당시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월이 좀 흘렀네요. 세월이 흘렀는데 당시에 선생님이 37세였어요. 근데 37세인데 이 5,000원권을 그려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제 그 화폐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더 큰 금액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당 선생님이 그동안 가르친 제자들을 다 배제하고 물리치고 일랑 선생님을 추천한 거예요. 이 화가한테 이 영정을 맡겨라. 근데 이 5,000원 영정이 나오기 전에요. 원래 이당 선생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영국 화가인가 이태리 화가한테 맡겨요. 한국은행에서. 그랬더니 서양인 얼굴이 서양인처럼 나온 그 율곡이가 온 거예요.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율곡이를 서양인처럼 그려가지고 화폐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캔슬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 화가한테 안 되겠고 이제 또 이제 이당 선생님한테 직접 할 수 없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당 선생님이 이제 그 일랑 이종상 우리 스승님을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된 거죠. 37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나이가 만 26세고 한국 나이로 27세.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따지면 25세 몇 개월 때 제가 이제 대상을 받았고 이렇게 막 월 1까지 따진다면 그쯤 되고 26세 막 됐을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만 나이가 계산이 헷갈려가지고 96년이니까 96년 7월이니까 26세 2개월인 것 같네요. 1, 2, 3, 4, 5, 26세 2개월. 근데 이제 일랑 선생님은 23세 때까지 이제 그 거의 최고상을 받으면서 24세에 국전 추천 작가가 됐으니까 어찌됐건 저보다 3년 먼저 대상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율곡 이 지폐 그림을 선생님이 30대 후반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 5만원권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율곡이 사건은 외국 작가가 한번 했었었다. 그게 이제 취소가 됐었다. 한국은행에서 외국 작가한테 돈을 주고 의뢰를 했었는데 한번 취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온 거고. 다시 이제 5만원권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좀 표준영정을 다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준 영정을 바탕으로, 표준 영정은 원래 정면을 그립니다. 정면. 딱 정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나 화폐는 살짝 옆면을 그려요. 네. 거의 그래요. 자, 살짝 옆면이죠. 네. 살짝 옆면이죠. 살짝 옆면. 네. 표준 영정을 토대로 해서 살짝 고개를 돌린 표정을 다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아무튼 새로운 그림인 거예요. 표준 영정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신사임당 얼굴을 그리실 때 한국 여성의 정말 표준 모델 아니겠습니까? 지성과 미와 모든 걸 갖춘 덕성과 그런 얼굴을 그려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정을 한번 이제 잘 보세요. 이 선생님 표정을 그리실 때 자식을 보는 인자한 엄마 있죠. 그러니까 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른들도 있고 해서 이제 자기 예전에 주변에 조부모님 계시고 그럴 때는요, 자기 자식 마음껏 애정 표현도 못했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식 이뻐하는 거를 그것도 이제 또 조부모님들이 시샘할까봐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럴 정신적으로 바빴고 조심스러웠고 등등등 애정 표현도 못했죠. 근데 바로 이게 그 모습입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율곡이가 이렇게 좀 똘똘하고 잘 놀고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데 나는 지금 활짝 웃고 싶은데 그 가슴 속에서 나오는 웃음을 참고 있는 상태. 자식이 너무 예뻐서 웃고 싶은데 그 웃음을 딱 참은 그 웃음이 그래서 손으로 턱턱 건드리면 이렇게 미소가 확 나오기 그 직전의 상태로 그리셨다는 겁니다. 이 표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5만원짜리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웃음을 참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여기 입가에 나옵니다. 살짝 웃기 직전에. 그리고 눈동자는 아무튼 이 신사임당의 표정이 자식을 보는 그 흐뭇한 마음을 웃음을 참고 있다라는 컨셉을 한번 보세요. 그럼 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5만원권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더 어렸을 때 같은데 이제 원효대사의 표준 영정을 그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 자료가 많은 동국대학교의 도서관에 자주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기영 박사, 동국대학 이기영 박사랑 우연히 만났는데 좀 이제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좀 7고초려? 7번이나 찾아갔어요. 원효대사의 영정을 잘 그리기 위해서 원효대사의 권위자인 동국대학 이기영 박사한테 7번이나 찾아가가지고 문전박대를 당했대. 7번이나. 7번째 가니까 어디 이씨냐고 물어보더래요. 이기영 박사가. 그랬더니 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22세 손이 시조공 22세 손이라고 대화가 나왔는데 이기영 박사가 조카뻘인 거예요. 23세 손이에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저 23세 손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도서관 출입증, 그러니까 동국대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찾아간 건데 이기영 박사가 이제 자기 명함에다가 도서관을 이렇게 출입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서 도서관에 이제 드나들게 됐어요. 동국대 도서관에. 근데 동국대 도서관 사서가 그냥 대학원생으로 등록하면 되지 않냐. 그럼 마음껏 올 수 있는데 도서관에. 그래서 저는 왜 선생님이 동국대 철학과 박사학위가 있는지 자세히 몰랐는데 원효대사 표준영정을 그리기 위해서 동국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간 거였네요. 참 이렇게 진짜
불초제자 죄송한데 몰랐네요. 이 동기를. 그 잡지를 받았는데 이제야 자세히 읽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는 거죠. 동국대에서 이제 불교 철학으로. 근데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불교 철학 박사학위 받은 겁니다. 네. 그 스타일이 좀 저랑 제가 선생님 좀 닮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하셔요. 막 과학, 그냥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공계, 이과였고, 저는 문과였죠.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선생님은 화학 같은 거 좋아하시고, 물리화학 좋아하셨고, 저는 그쪽은 좀, 두뇌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원효대사 영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천주교 신자로서 신리성지의 그 순교자들의 영정과 그 역사화를 엄청나게 크게 그리게 되죠. 그때 이제 그때 연세가 70대 후반인가 80세인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때 이제 그 순교자들의 그 영혼들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러니까 원래 화가는요 반무당이에요. 그 기질 없이 그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무당기가 있는 거고, 선생님이 이런 그 초상화를 그릴 때는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꿈에서 그 영혼을 직접 만난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순교자들을 직접 그 혼이 몸에 들어온대요. 임한대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은 탈혼 과정을 거친답니다. 탈혼 과정.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상화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 그게 안 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분 영혼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지, 그래야지, 사연 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림 다 완성하고 나서 그 영혼이 또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탈혼 과정이 꽤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탈혼 과정에서는 그 무병 비슷하게 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까지는 이제 그 열정, 그 과업을 완수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하죠. 근데 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가도 진단이 안 나와요, 진단이. 몸은 건강해, 그냥.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와요. 근데 계속 아파요. 그게 무병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 신리성지 그림을 다 완성하고 그 탈원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계속 몸이 아프고 몸이 마르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장장 한 달 동안 종합검사를 받았대. 한 달 동안. 근데 이게 정말 죽을 병에 걸린 건지 선생님도 헷갈리시더래요. 왜냐면 젊었을 때 같으면 이거 무병이다. 조금 지나면은 몸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37세부터 영정을 그리셨으니까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탈혼이 되고 몸이 회복이 된다. 근데 이제 연세가 70대 후반이고 80대 초반, 아무튼 그 무렵이니까 선생님도 이게 무병인지 진짜 죽을 병인지 헷갈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림은 이제 완성을 했고, 그래서 종합검진을 그참에 이제 받으신 건데, 그 사모님도 모르게 혼자 다니셨대요. 혹시 큰 병일까봐. 그래서 잠깐 나 저 나갔다 올게, 누구 좀 만나고 올게 하고 병원에 가시고, 이렇게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 사모님도 모르게 혹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 달 동안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제 꿈에 선생님이 나온 날이, 제가 나중에 전화통화로 알았는데, 저는 내가 이 얘기 했나? 종합검진 결과표가 나오는 날이래요, 그날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검사가 어떻게 나올까, 막,
그 전날 이제 그렇게 선생님 주무셨겠죠.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선생님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선생님이 아들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막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제가 꿈꾸미니까 제가 기억하죠. 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선생님 아들한테. 그래서 근데 아들이 이제 순진하게 아니요, 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들한테. 그 나이가 되도록 말이야,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꿈을 딱 깼어요. 그래서, 야, 이건 보통 꿈이 아닌데. 그러면서, 아, 얘기를 할까 말까,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그 이지부동산 현님이랑 꼬꼬뱅뱅이라는 마동주공 1단지 건너편에 그 전북대 특성화 익산 캠퍼스 대학생들이 점심 저녁 먹으러 자주 오는 그 호프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낮에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실은 이런 꿈을 꿨는데 혹시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선생님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선생님이 좀 다른 답장을 보냈어요. 왜냐면 아직 병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들은 뭐 이사한다고 하더라 라고만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별일 아닌가 보다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호프 한잔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후나 저녁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실리성지 그림 그리고 나서 탈원이 오래 걸려서 실은 마음속으로 이제 이게 그 혼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아픈 건가 아니면은 진짜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가 이게 물음표 헷갈려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서울대 다니면서 무슨 과 다 검사 받고 사모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서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진단서가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 꿈을 꿨고 그 진단서가 나오기 전에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이런 꿈을 꿨습니다. 딱 문자를 보내니까 이제 해석을 선생님도 이제 이게 자기 꿈인 건 알잖아요. 지금 오늘 진단서가 나오는데 해석을 정확히 못했는데 그때 화냈다는 얘기를 내가 안 했어요. 문자로는 그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아무 병이 없는 걸로 나온 거예요. 몸이 전혀 이상이 없어요. 병원 진단으로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 탈원병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병이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구나라는 안심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이었고 오늘 그 진단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내 걱정이 거기까지 갔구나. 딱 그러면서 꿈 얘기를 제가 더 자세히 해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막 죽음도 생각을 안 해보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화를 내셨다고 그러니까 화낸 게 그게 그 긍정적인 해몽이래요. 그 화를 냈던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구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리성당, 신리성지가 저기 충청남도 어디였는데 전라북도에서 꽤 좀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이 그림도 이제 그 신리성지에 가면 있는 벽화죠. 예배 보는 장면, 신부님이 있고 이제 이런 주교분들이 다 이제 순교당한 분들인 거죠. 천주교에서. 아무튼 길어졌나요? 29분이네.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제가 신문 비전 하겠습니다. 그냥 좀 2018년에 주문된 그림을 제가 구정 직후 그러니까 2월 18일까지 제가 배달을 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몸을 추스리는 저도 이제 몸을 추스리는 기간을 갖고자 했는데
아닌가? 언제 내가 배달했지? 맞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쯤 배달하고, 또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3월 13일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일정이 좀 한가하네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역사상 뭐 가장 학벌이 좋은 학부모 네, 율곡 이 신사임당 이 그림 이 집회를 보실 때마다 우리 선생님 일랑 이중 선생님이 정성 들여 그린 그림이다.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 신사임당 얼굴은 자식을 보면서 매우 흡족한데 주변에 그 눈치 보느라고 웃지도 못하고 그 흐뭇한 마음을 참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이 5만원 그 신사임당 이 초상화의 그 의미가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좋을 호자를 그대로 이 그림에 담는 거죠. 여러분 5만원짜리 그 지갑에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제가 이율곡은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좀 아무튼 하지만 신사임당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엄마로서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왜 화폐에다가요 낙서를 하면 법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뭐 이것도 국가재산이니까 공공재산이거든요, 돈이. 그래서 이거 막 찢는다거나 이러면 법에 걸리고 불에 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실수로.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여기다가 여기 공란이 있잖아요, 공란에다가 낙서를 할 수 있는 해도 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초상화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폐에 찍혔지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2차 저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초상화 자체를 한국은행에 팔았다고 쳐요. 한국은행 거다. 그러면 그걸 1차 저작물이라고 그래요. 1차 저작물은 한국은행 거예요. 근데 그 저작물의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2차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2차 저작물은 그 원 저작자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화에 해당합니다. 판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사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인을 해서 이거를 액자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은 이 초상화를 그린 사람의 사인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폐에다가 이 선생님이 사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5만원짜리가 2억이 됩니다. 2억. 대략 시가가 2억 정도 돼버려요. 사인하자마자. 그러니까